평소 해외 여행 때와는 달리 혜수는 정재에게 여행 중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혼자 남은 소라를 위해 여행자 보험을 꼭 들자는 말과 함께 더 이상 부부 싸움하지 말자는 의미로 둘이서만 일본 여행을 다녀오자고 했다. 공항 내국인 자동 출국 심사장에서 여권과 얼굴 확인 과정은 무사히 통과한 혜수는 지문 확인 단계에서 통과하지 못하자 정재가 보는 앞에서 몹시 당황하는데 이 사건을 시작으로 소라의 주변에서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 소라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을 앞둔 어느 날 엄마 혜수는 아빠 정재에게 일주일 정도만 휴가를 내달라고 했다. 여보, 소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입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싸우며 소라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혜수는 안 좋은 감정 다 털어버릴 겸 둘만 일본 여행을 다녀오자고 정재를 졸랐다. 소라는 여행을 계기로 엄마 아빠가 다시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잘 다녀오세요. 두 분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 사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하고 웃으며 얘기했고 정재도 함께 웃으며 내일 당장 병원에 일주일 휴가를 내겠다고 했다. 혜수가 말했다. 병원 휴가 날짜 정해지면 곧바로 얘기해줘요. 이번 여행은 내가 다 준비할 거예요. 얘들아, 이번 방학 지나면 고3인데 무턱대고 노는 방학이 돼선 안 된다. 소라가 방학을 하자 정재는 소라를 불렀다. 소라야, 크리스마스 다음날 엄마와 일주일간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어. 아빠는 널 두고 가는 것이 정말 계속 마음 쓰이는데 너도 이 여행을 꼭 다녀오라 하니 맘 푹 놓고 고마운 마음으로 다녀올게. 그리고 엄마가 정말 대단하시더라. 아빠는 생각도 못했는데. 정재는 소라에게 엄마가 여행자 보험을 들어놓고 여행을 떠나자 했다고 소라에게 전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엄마가 혹시 우리가 사고로 한국으로 못 돌아오면 소라는 형제도 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냐며 우리가 없어도 소라가 돈 걱정은 없이 살 수 있게 해야 된다고 고에게 여행자 보험을 들으셨다. 혹시 엄마 아빠 다 못 돌아오는 경우에는 네가 상속받게 되니까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한다. 소라는 아빠의 말이 좀 불편하고 언짢았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제 본인도 곧 어른이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하는 나이가 됐음을 느꼈다. 잘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제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여행 정말 행복하게 다녀오세요. 소라는 아빠에게 자신이 이제 다 큰 딸임을 느끼실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씩씩하게 얘기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짐을 붙인 정재와 혜수는 출국장으로 향했다. 정재는 자연스럽게 내국인 전용 출국장으로 향했고 내국인 전용 출국장을 본 혜수는 순간 크게 여기 당황했다. 뭐야? 공항에 이런 시설이 있는지 모르고 있었네. 여보, 갑자기 왜 그래? 아니에요. 정재가 자동 출국 심사대를 통과한 후 옆을 보니 통과를 하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는 혜수의 모습이 보였다. 여보, 왜 그래? 여권에 문제가 있나? 아니에요. 요즘 손에 습진이 심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문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먼저 들어가요. 에이, 어떻게 먼저 들어가? 나와 함께 해결해 봅시다. 혜수가 갑자기 신경이 날카로워지며 정재에게 소리쳤다. 제발! 여보, 나 바보 아니야. 내가 해결하고 갈 테니까 우리가 탈 비행기 게이트 앞에서 잠깐만 기다려줘요. 정재는 평소와 다른 혜수의 반응에 깜짝 놀랐지만 혜수가 원하는 대로 비행기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기로 했다. 소라는 물론 엄마 아빠도 큰 기대를 하며 간 여행이었지만 그 일본 여행은 소라에게 불행의 시작이었다. 여행 3일째 되던 날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가 소라에게 전화를 했다. 소라야, 아빠가 사고가 나셔서 실종되셨는데 아무래도 돌아가신 것 같아. 파도가 많이 치던 날
일본의 한 해안 절벽에서 파도 소리를 즐기시겠다고 들어갔다가 갑자기 큰 파도가 쳐서 그대로 바다로 휩쓸려 가셨는데 아직 시신도 못 찾았어. 소라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여행 다녀오시면 아빠 엄마가 다시 사이가 좋아지시겠지? 그런 맘 푹 놓고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겠다 생각하며 돌아오시는 나를 기다렸는데 아빠가 실종이 되시고 사망 가능성이 높다니. 소라야, 힘들겠지만 일단 일본에 오지 말아라. 엄마가 아빠를 꼭 찾아야 되는데 너 여기 오면 엄마가 너까지 챙겨야 돼서 더 힘들 것 같아. 아빠 찾으면 곧바로 연락할게. 엄마 아빠 모두 친척이 없었던 소라는 이 상황에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다. 그저 아빠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기다릴 뿐. 엄마의 연락을 받은 후 소라는 하루, 이틀, 사흘, 숨막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상황이 어떤지 알려달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엄마는 묵묵부답이었다. 일주일 후 엄마에게 연락이 왔다. 소라야, 아빠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되셨어. 아빠를 한국으로 옮기고 장례를 치르는 것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 이곳에서 장례를 치르기로 했으니까 단정하게 입고 내일 일본으로 와라. 소라는 일주일 내내 아빠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루 종일 일본행을 준비하며 울었다. 소라는 다음 날 곧바로 일본행 비행기를 탔다. 엄마가 공항으로 소라를 마중 나와 있었고 소라야. 둘은 곧바로 다시 아빠 정재의 시신이 있는 병원의 분향소로 향했다. 가는 차 안에서 엄마가 소라에게 말했다. 아빠가 살아있으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나마 아빠의 시신을 찾아 장례를 치를 수 있어서 다행이야. 소라야, 우리 감사하게 여기자. 소라는 이 말을 하는 엄마가 표정 속에서 미소가 함께 느껴져 순간 소름이 끼쳤다. 엄마의 지금 표정은 뭐지? 나를 위로하시려고 억지로 웃으시는 모습처럼 느껴지지 않네. 표정 속에서 다행이다. 기분 좋다.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일본의 조그만 병원 분향소에는 처음 보는 아빠 사진이 걸려 있었다. 아빠의 저 사진은 처음 보는 사진인 것 같아요. 미처 아빠의 사진을 챙겨오지 못한 상황이라 사고 직전에 아빠를 찍은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만들었어. 너도 아빠 사진첩에서 항구 테트라포트나 해안 절벽에서 바다 배경으로 찍은 사진들 많이 봤지? 그날도 바닷가에서 아빠가 엄마에게 바다 배경으로 본인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하셨는데 아빠가 저 사진을 찍고 갑자기 큰 파도가 치면서 곧바로 파도에 휩쓸리셨어. 저 모습이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구나. 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엄마도 힘들 텐데 내가 이렇게 울면 안 된다 생각하며 소라는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고 쳐다봤는데 혜수는 소라의 우는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아빠의 죽음에 슬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소라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 너무 당황스러웠다. 엄마는 슬프지 않아요? 묻고 싶었지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무서울 정도로 아빠의 죽음을 대하는 엄마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소라가 말했다. 엄마, 장례식 전에 아빠를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소라야, 너에게 자세히 얘기하면 너 오랫동안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아서 자세히는 얘기하지 않을게. 아빠가 바다에서 너무 오래 있다가 발견돼서 시신의 외관으로는 알아보기 힘들게 발견되셨어. 옷과 유류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가족들은 더 이상 확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여기 관계자분들이 말씀하셨고 엄마도 네가 아빠를 직접 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소라가 많이 아쉽겠지만 기억 속에 좋은 아빠 모습으로 보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소라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다. 아빠가 얼마나 외롭고 아프셨을까? 생각하니 울음이 터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분향소 밖으로 뛰어나왔다. 어차피 분향소에 올 문상객이 없으니까. 소라는 그날 내내 울었다. 하루가 지나고 장례를 치렀다. 가족이 없어서
그리고 사고 후 오래 지나 시신이 너무 많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었고 검시 과정에서 형사상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기에 다음 날 아침 곧바로 화장까지 마칠 수 있었다. 소라는 아빠의 마지막 모습도 볼 수가 없었고 아빠의 사망을 마음으로 인정할 만한 시간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까지 되어 한 줌의 재로 나오는 아빠를 보면서 지난 열흘의 시간이 영화 한 편 본 것 같기만 했고 아빠의 죽음이 전혀 믿기지 않았다. 마음은 앞으로 바뀌어야 할 삶, 아빠 없이 살아야 할 자신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예전 학교에서 연극반 동아리를 할 때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하기 위해 대본에 있는 다른 사람의 삶을 공감해 보려고 노력했었던 그때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또한 소라가 더욱 현실감이 안 느껴지고 있는 이유는 일본으로 오는 내내 엄마가 매우 힘들 테니까 엄마를 도와야 한다. 그곳이 일본이라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해결해야 할 일이 있고 엄마가 나에게 뭔가 시키시면 내가 꼭 해내야 한다. 이런 각오를 하면서 왔지만 평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넋을 놓고 여보, 있는 엄마를 나 이거 대신해서 자신 없는데. 모든 것을 아빠가 당신 좀 해내던 해줘요. 모습을 어렸을 알았어. 때부터 수없이 내가 할게, 봐왔던 소라 걱정하지 마. 입장에서는 이번 일본에서 아빠의 장례 절차를 전혀 막힘없이 이곳 일본 사람들과 무리 없이 소통해가며 해결하는 엄마의 모습은 너무 낯설었다. 엄마가 여기 일본 장례 관계자에게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날 때까지 영어가 가능한 사람을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사실 깜짝 놀랐다. 차라리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을 부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소라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대화는 물론 사고로 돌아가신 아빠의 형사적 문제부터 모든 장례 절차까지 막힘없이 해결하는 엄마를 보며 너무 놀랐고 이로 인해 비행기에서의 엄마를 돕겠다는 다짐이 의미 없어지며 그저 일본에서 내내 울기만 했던 소라였기에 엄마의 거침없이 일 처리하는 모습은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일본에서의 모든 일이 끝나고 엄마와 소라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갔다. 소라야, 유골함을 기내에 가지고 타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니 공항에 미리 얘기하고 여행용 큰 짐에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소라는 엄마의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다. 엄마, 전 그렇게 하기 싫어요. 납골당에 모실 때까지 전 다시 아빠와 절대 떨어질 수 없어요. 더군다나 아빠를 비행기 수화물 칸에 짐처럼 싣고 가는 것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너무 오랫동안 아빠에게 미안하고 내 스스로에게 상처로 남을 것 같아요. 엄마 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혜수는 생각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릴 엄청 쳐다볼 텐데 얘가 왜 이래? 혜수의 마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지만 단호한 소라의 말에 차마 말을 할 수는 없었다. 혜수가 말했다. 난 모르겠다. 네가 원한다면 아빠 기내에서 모실 수 있도록 공항에서 네가 직접 수속해. 소라가 답했다. 내가 할게요. 일본말은 못하지만 공항에서는 영어가 통하기 때문에 영문과를 지원하려고 했던 소라는 네가 수속을 하라고 하는 엄마의 말에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소라는 표를 구하며 항공사 관계자에게 사정을 말하고 함께 아빠의 유골함을 기내에 모시고 싶다고 부탁을 했다. Unfortunately, my father passed away in an accident during his trip to Japan. I would like to personally carry his urn with me to Korea. Could you please assist me in bringing my father's urn into the cabin? 창고 직원들은 잠시만 기다리라며 자신보다 더 높으신 분이 오시도록 인터폰을 하는 것 같았다. 곧 나이가 좀 있으신 남자 항공사 관계자분이 오셔서 사망자분 여권 사본을 가지고 있냐고 물으셨다. 소라는 일본에서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미리 한국에서 준비했던 아빠의 여권 사본과 일본 병원에서 받은 서류들을 엄마에게 받아서 제출했다. 항공사 관계자분이 말했다. Normally, an extra seat would be required, but since this is a short flight to Korea and there is space available, we have arranged for you to sit in the last row
with 3 seats together. One seat next to yours has been kept empty, and there will be no other passengers around you, so you can travel more comfortably. Our sincere condolences. Thank you very much. 소라와 혜수는 비행기 시간이 돼서 게이트 앞으로 갔다. 아까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던 항공사 관계자분께서 미리 게이트에 와 계셨고 소라와 엄마를 먼저 비행기에 탈 수 있도록 안내했다. 소라는 생각했다. 비행기 꼬리 쪽 자리라고 하셨는데 승객이 탄 후 우리가 비행기 끝자리까지 가는 동안 승객 도우리도 불편한 상황이 될까봐 이 또한 배려했구나. 소라는 아빠가 비행기에서 마지막으로 넓은 세상을 보시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소라가 말했다. 아빠를 창문 쪽 자리에 모실게요. 엄마가 아빠 다음 옆에 앉으실 거예요? 혜수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소라, 네가 아빠 기내로 모시겠다고 했으니 네가 다음에 앉아라. 소라는 엄마가 아빠의 유골함 가까이 있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느껴져 혜수에게 물었다. 엄마, 아빠의 유골함이 불편하세요? 솔직히 엄마는 좀 불편하다. 지금 엄마가 느끼는 불편함을 너에게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서 분향소에서도 엄마가 너에게 아빠 시신 확인하지 말라고 했던 거야. 엄마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엄마가 많이 훼손됐다는 아빠의 시신을 확인했을 때 그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하며 소라는 엄마의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됐다. 하지만 아빠의 유골함을 짐 속에 넣고 가려던 엄마의 행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항공사의 배려 덕분에 좌석 주변이 소란스럽지 않았다. 덕분에 비행 2시간여 동안 아빠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며 인천공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여행 가셨던 엄마와 아빠의 짐이 많아서 한참 기다려야 했지만 엄마는 아빠만 모시고 일단 로비로 나가라고 하셨다. 소라야, 내가 전자입국장을 통해서 나갈 수 없으니 같이 기다리지 말고 넌 아빠만 모시고 입국장을 먼저 나가서 어디에 앉아 있어라. 왜 전자 입국장 이용이 안 돼요? 전에 해외여행 때 항상 같이 입국장 나갔잖아요. 소라는 엄마 혜수의 당황하는 표정을 순간 느낄 수 있었다. 이상하게 아빠랑 출국할 때 안 되더라. 엄마 힘드니까 거기까지만 물어보고 일단 나가 있어. 소라는 엄마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일본에서 거침없이 어려운 일을 해결하던 엄마가 별것 아닌 이런 일에는 왜 당황하실까? 소라는 사소한 일에 당황하는 엄마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됐지만 비행기 안에서 앞으로의 일을 정리하며 생각한 것이 있었다. 나보다 엄마가 더 힘들다. 이제 엄마와 나 둘만 살아야 하는데 엄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한다. 더 이상 물어보지 않는 것이 좋겠어. 소라는 1년 전부터 갑자기 달라진 엄마의 모습을 떠올리면 아빠 없이 내가 엄마와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제일 먼저 앞섰다. 엄마 혜수가 출국장을 나오자 둘은 곧바로 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멀지 않은 납골당으로 향했다. 혜수는 일본에서 소라에게 힘들지만 한국에 도착하는 날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고 하며 미리 납골당까지 연락해놨었다. 납골당에서의 절차도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일사천리로 끝났다. 소라야, 아빠 납골당 꾸미는 문제는 너에게 부탁할게. 네가 잘 생각해보고 준비해서 같이 오자. 소라의 고3을 앞둔 겨울방학은 이렇게 지나갔다. 혜수는 일본에서 장례를 치른 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남편 정재의 짐들을 정리하고 마구 팔기 시작했다. 이번에 남편 시체를 못 찾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보험금을 5년 뒤에나 찾을 뻔했잖아. 나 일본에서 찍은 남편 사진 보여주면서 발견된 시신의 옷이 남편 옷이 맞다고 마구 우겨서 간신히 인정받았어. 혹시
엄마의 저 말은 한국으로 모시고 온 아빠의 시신이 아빠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비행기에서 아빠 유골함 옆에 있지 않으려고 했던 걸까? 소라야, 아빠 은행에 있는 돈에 대한 상속분은 너 아직 미성년자니까 엄마에게 양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엄마, 그럴 수 없어요. 곧 저 성인 되니까 그냥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그 일 이후로 혜수와 소라는 영원히 엄마, 딸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다. 제가 갑자기 왜 나쁜 엄마가 된 건지 궁금하시다면 꼭 구독, 좋아요, 다른 영상 보기 부탁드려요.